요새 미친 또라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감당 못할 빚을 지가 져놓고 이제 와가지고 은행 탓하고 나라 탓하고 세상이 역같다는 등 뭐 불공평하다는 등 억울하다는 등 이상한 개소리하는 미친 년놈들이 많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파산하겠다 개인회생 하겠다라고 까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원하는 대로 착착착 잘 안 흘러갑니다. 그렇게 돈노심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개인회생을 쉽게 한다, 파산을 쉽게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큰 코 다치는 인간들이 되게 많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함부로 까불어 대죠. 쉽고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고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까불어 대면 그로 인한 큰 충격을 겪게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게 절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다가는 개 박살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영끌들이 대출 받을 때 2%, 1% 후반대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우스워 보였죠. 세상 사는 게 쉽고 만만하고 이렇게 쉬운데 남들은 병신 같고 남들은 200충, 300충, 400충 이러면서 되게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되게 그들이 한심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했던 이 그들이 되려 더 성실하고 착실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대출 되게 싸게 받고 하면 돈 많이 빌려가지고 크게 굴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죠. 10억짜리 아파트 사서 30억 돼서 20억 땡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근데 그게 금방 됩니까? 금방 안 되죠. 또한 집값이 올라서 좋아요. 근데 안 팔리는데요. 그리고 빚낸 대출은요, 고스란히 이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그냥 팔아가지고 퉁 치려고 했던 되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속셈이 다 이제 뻔한 건데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되느냐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고 수월하게 내 생각대로 착착착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습게 생각하면,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든데 만만하게 생각하면 어쩌자라는 거죠.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며 쉽고 만만하게 우습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욕심부린 그 이제 탐욕의 대가를 이제 톡톡히 치르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1%대 대출 받아서 쉽게 뭔가 이렇게 욕심 부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정부가 또 관여를 했죠. 그러니까 부추겼으니까요.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그냥 엄청 이렇게 뿌려댔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빚쟁이들만 창궐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예시를 이렇게 종종 듭니다. 그냥 어느 농부가 그냥 뭐 10마지 땅을 그냥 성실하게 지어서 그냥 먹고 살았어요. 조금 불편하다 하긴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옆에서 은행이 와가지고 자꾸 부추깁니다. 그 10마지기 말고 대출 1%로 저리로 대출해 주니까 10마지기 말고 한 20마지기 정도로 농사 짓는 땅을 2배로 늘려라. 그러면 수확량도 늘어나고 괜찮다,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1% 대출로 돈 빌려 가지고 그 논을 2배로 늘려서 농사 짓습니다. 돈이 더 벌려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와서 이제는 20마지기 말고 한 50마지기로 늘리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실제로 그렇게 또 더 땅을 늘려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농사 짓는 게. 그러니까 직원을 쓰고 짠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느 생각 봤더니 그 50마지기 된 그 땅값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서 한 2배, 3배 폭등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농사를 안 짓고 그냥 땅을 계속 사들입니다. 왜? 땅 팔아가지고 남기는 돈이 이 농사 지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방만하게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제 땅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대략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처음에 1%였는데 어느샌가 둘러보니까 대출 이자가 5%, 8%, 10% 돼 있는 거예요. 아유, 땅 몇 마지기 팔면 그 빚낸 거 충분히 갚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은 땅대로 안 팔리고 대출 이자는 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담보로 잡혔던 그 돈 전부 다 뺏기는 거죠.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로 나앉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제공해준 이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마지기 그 안에 소장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장농으로 들어가는데 수확해야 되는 양은 처음 자기가 자작농 할 때보다 2배 이상 수확해야 되고, 그리고 가져가는 이제 곡식은 되게 쥐꼬리만 하고, 알고 봤더니 뭐냐, 은행이 사실상 그 농부의 탐욕을 부추겨 가지고 빚지게 만들고 땅 더 많이 사게 하고 그 감당 못할 빚으로 스스로 몰락하게 만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영끌들에게 벌어진 일이 지금하고 그 예시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빚만 지고 성실하게 차근차근 살아가면서 현금 확보하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좋은 집에서 누리고 여유 부리며 살고 싶죠.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냐 없냐가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실하게 착실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다마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분수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과대평가하고 또 욕심부리고 함부로 더 많은 걸 가지려 하다가 그렇게 이제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살 생각을 해야,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살아가는 거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대응하고 좀 어떻게 살지를 궁리하는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살 궁리를 각오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지켜지니까 말입니다. 이상입니다.